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책 퓨처 셀프 속 시간 여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혹은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심리학자 벤저민 하디는 그의 저서 퓨처 셀프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는 미래다. 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나 오늘의 피곤함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내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희망, 즉 미래의 자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일부. 우리를 가로막는 7가지 덫. 본격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기 전에 왜 우리가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7가지 위험한 덫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의 쾌락에만 집착하게 되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쓰고 몸을 망치는 행동들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난 원래 이래, 예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짐 론의 말처럼 여러분이 무심코 보는 유튜브 영상, 매일 만나는 불평불만 가득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나와의 단절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사람들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와 얼마나 다를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남처럼 대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긴급한 일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아시나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메일 답장, 사소한 심부름을 하느라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공부, 건강, 관계를 뒷전으로 미룹니다. 이건 미래의 나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테디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얼굴에 먼지와 피땀을 흘리며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다. 마지막 7번째는 성공의 함정입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미래의 나는 사라집니다. 2부. 미래의 나에 관한 놀라운 진실들. 자, 이제 덫을 확인했으니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벤저민 하디가 말하는 미래의 나에 관한 7가지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우리는 보통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반대입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에 따라 오늘 먹는 음식, 오늘 읽는 책이 달라집니다. 요리사가 되겠다는 미래를 가진 사람의 오늘과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사람의 오늘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10년 전의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서툴렀고 생각도 좁았죠? 10년 후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력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계로 미래의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의 나는 당신의 예언자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5년 뒤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가치를 투자하고 있나요? 투자하는 자만이 미래의 결실을 봅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여러분은 더 현명해집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80세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뭐라고 조언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할까요?
그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나침반입니다. 3부.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한 7단계 실천법.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찬란한 미래의 나를 오늘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정하세요. 모호한 희망은 힘이 없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그는 무명 시절에 5년 후에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었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세요. 성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 관계들을 과감히 쳐내세요.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그리고 알매 단계로 나아가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단계에서 나는 이미 부자가 될 것임을 안다는 확신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4단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요구하는 만큼만 줍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당신의 비전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5단계, 지금 바로 미래의 나로 행동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미래의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래의 당신이 성공한 작가라면 지금 당장 노트북을 열고 한 문장이라도 써야 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그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 사람처럼 말하세요. 6단계, 시련을 성공의 재료로 만드세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련은 자서전의 가장 감동적인 한 페이지가 될 뿐입니다. 7단계, 완벽주의를 버리고 완성하세요. 완벽한 것보다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결과물을 만드세요. 그 작은 결과물들이 쌓여 미래의 당신을 증명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역사는 다시 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미래의 나를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마지막 장면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오늘이라는 신을 허투루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고마워. 그때 나를 위해 용기 내줘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미래의 나로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러 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퓨처셀프의 내용 중 제가 고른 한 문장은 시련을 성공의 재료로 만드세요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